여러분 안녕하세요. 협동적 결혼 기술, 그러니까 부부는 이렇게 서로 협동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동해서 이뤄나가는 이 과정인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부부 대화 또 갈등 해결 기술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최규만입니다. 또 지난번 이 강의 후로 잘 지내셨는지 안부 이렇게 드리면서 자, 오늘 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학의 수레바퀴를 이용을 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6가지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말하기 기술의 이렇게 첫 번째는 내가 나를 대변해주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다는 자세를 갖는 거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제 이거의 그 초점은 소위 말해서 나 전달법, 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그 뭐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내 생각은 이랬어. 그때 내 감정은 이랬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러고 내가 한 행동은 이래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이게 가급적이면은 내 생각인데 내가 보기에는 내 느낌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대화가 훨씬 이렇게 부드럽다. 라는 거를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좀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학의 수레바퀴를 이용해서 자존감,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거에 대한 주인의식을 좀 가지라. 제가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 뭐 이렇게 가끔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렇게 방송될 때마다 또 저 나름대로 느끼는 거는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낀 거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이 얘기를 갖다 해요. 다르게 보면 좀 자신감이라고 또 엉뚱한 자신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망설이고 남의 눈치 보고 이게 문화적인 또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점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이렇게 배우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당당하게 나를 좀 이렇게 표현하라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말하기 기술, 이게 두 번째 기술, 감각 정보 이렇게 묘사하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은 이건 오감이죠. 오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은 훨씬 더 부드럽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오늘 뭐 늦었는데 이거는 생각이죠. 당신 왜 맨날 늦어? 이제 이렇게보다도 당신 오늘 10시에 이 귀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11시에 귀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 늦는다는 이 생각은 사람마다 이렇게 많이 이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8시에 들어오는 거를 늦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특히 남편 입장에서는 뭐 11시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늦는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늦는다 아니면 뭐 편하다 이렇게 사랑한다 이거는 전부 다 이 추상적인 사고에 이렇게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할 때는 감각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또 감각 정보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걸 팩트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그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의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갖다 할 때
당신 나한테 관심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뜬금없는 소리가 이렇게 들 수가 있죠.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나하고 구체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적거나 요즘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꽃도 안 사다 주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내 생각에는 당신이 요즘에 나한테 관심이 없고 좀 소원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의사를 강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기술에게 첫 번 이제 그 자기를 표현하는 이제 구체적인 거는 가능하면은 이 감각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태도를 가지면은 자녀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나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 자녀가 이렇게 뭔데? 그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고로 또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사단이 나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게으르고 뭐 너 이렇게 큰일 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사고로 얘기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너가 이렇게 집에 와서 학교에서 집에 와서 게임하는 시간이 적어도 하루에 3시에서 이렇게 4시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팩트란 말이죠. 엄마가 이렇게 잘 관찰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가 공부에 소홀하고 또 대학교에 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 그러면 엄마가 얘기하는 거가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 팩트를 이렇게 제외하고 너 요즘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갖고 대학교 갈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돼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 약간은 이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라. 그리고 이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면은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그 상대방을 인신 공격을 하지 않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뭐 제 자녀가 이제 다 커서 이렇게 나가 있지만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보니까 이 게임 뭐 아주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가 뭘 이렇게 지시했을 때 이렇게 게임하고 바로 행동으로 이렇게 응하지 않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너 야 좀 쓰레기통을 좀 네가 좀 내놓고 내놔 줄래?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예 하고 나서 30분 후에 보니까 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너 쓰레기 내놓았는데 좀 해넣어. 이렇게 하고선 와보니까 또 그대로 있어요. 이제 이럴 경우에 제가 이제 제 아들한테 야, 너는 이렇게 아빠를 갖다 이렇게 지금 무시하고 너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사람이 됐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한테 공격적이고 인신 공격하는 것 같아죠. 그러나 이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게 말한 이제 기억이 있냐면은 야, 나는 너를 내 아들로서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해. 이제 그런데 아빠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지시를 이렇게 하는 거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무관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내가 보기에는 아빠가 이렇게 그 쓰레기통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직도 이렇게 그 쓰레기통을 이렇게 내놓겠다고 예만 하고 두 번이나 이렇게 앉는 걸 보니까 이건 이게 팩트란 말이죠. 내 생각에는 네가 아빠를 이렇게 존경하지 않거나 아빠 말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화가 나고 이렇게 짜증이 났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제 이렇게 바란다면은 지금 앞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뭐할 테니까 네가 그걸 내놓고 1시간 후에 나한테 어떻게 됐는가 결과를 보고 해줄래?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자녀도 이렇게 이제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자기 행동을 이렇게 객관적인 이런 자세로 보니까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당장 쓰레기통을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강화를 해줘야 되죠. 네가 또 강화를 할 때도 이 자학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아빠 말을 듣고 바로 쓰레기통을 이렇게 내주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네가 그 아빠를 존경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 땡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각 정보를 얘기하고 사고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신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이게 근본적인 기술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라.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가 대화로 이렇게 반영되기 위해서 죄인을 정죄하는 대화는 뭐냐면은 그 상대방을 이렇게 그 인신 공격처럼 하는 게 너 나빠. 너는 형편없어. 이거 전부 다 인신 공격하는 이 대화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네가 이거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 돌아가서 않는 그 행동, 나는 너를 뭐 인간적으로 멸시하거나 이게 아니라 네가 한다고는 했지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많이 실망하고 이렇게 화가 이렇게 났는데 그걸 좀 고쳐줄래? 이거는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그 행동, 스페시픽한 아주 구체적인 그 행동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지, 그 행동의 주인인 뭐 이렇게 아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그 그냥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갖다 했으면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평소에 뭐 그냥 이렇게 대화할 때는 뭐 이런 걸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겠지만 좀 화가 나고 좀 이게 심각한 얘기를 할 때는 꼭 이 구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라. 이거는 제가 또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상담할 경우에 많은 분들은 이제 엄마나 특히 이제 엄마들이 상담을 많이 받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와서 저한테 어떤 문제 가지고 이렇게 상담하시고 싶으세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그참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 거짓말도 이렇게 잘하고 또 그냥 엄마 말도 안 듣고 이제 그래서 참 많이 짜증나 이 감정이죠. 이제 그 얘기는 이 생각과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참 그래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감정 반응을 해주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냥 그 얘기는 무엇을 보고 듣고 자녀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그 이렇게 이제 그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 자녀가 이렇게 거짓말 한다면 거짓말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아이의 어떤 면에서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이게 감각 정보죠. 또 이렇게 자녀가 내 말도 안 듣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나쁜 말로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뭐 그 말을 반복해서 쓰기보다는 그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자녀가 나와 의견이 일치가 돼서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시면은 그 이 부모님도 아 내가 아이가 뭐 거짓말하고 나쁜 아이가 아니구나. 그냥 그 어떤 말과 이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나와 자녀와 의견 일치도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처음부터 이 자녀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각 정보 이렇게 묘사한다는 거가 그냥 뭐 이거 아 내가 보고 듣고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감각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갖다 하라. 근데 이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너 좀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이렇게 나빠. 뭐 이렇게 좀 평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아요. 저도 많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간단하거든요. 너 정신 차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자기를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지? 내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얘기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가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이제 이러면서 의사 전달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감각 정보를 통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정신 차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이제 의사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제 할 얘기는 내가 이렇게 보면은 너는 어떤 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네 주장을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에 이게 쉽게 이렇게 휩쓸려서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네 주관이 이렇게 좀 없고 주관이 이렇게 적거나 이제 네가 이렇게 좀 혹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엄마가 좀 답답해.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야, 너 좀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좀 해. 뭐, 이렇게 되주면은 비난과 아울러서 이게 공격해주는 이제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이렇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는 팩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라. 앞으로는 좀 꼭 부부 사이에서 어떤 논쟁을 하거나 이제 이럴 때는 팩트로 가능하면 이렇게 시작하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이러이러 했는데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이랬어 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사고는 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그 사고는 당신이 생각하는 거. 해석한 거, 상상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거. 이 감각 정보에 근거해서 사고를 표현하면은 아주 강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 이렇게 게을러. 이거는 그냥 감각 정보가 없이 나의 평가적인 말을 갖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대신에 당신은 시간 안에 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이제 그러면은 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뭐 게을르다라는 게 평가적인 거고 내가 좀 일을 빨리빨리 않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이런 대신에 당신은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고를 이렇게 표시할 때는 꼭 이 감각 정보를 대고 얘기하라. 앞에서 얘기한 얘기를 제가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 사고는 현실 검증을 할 때 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상담하다 보면은 이 자기 이렇게 생각을 현실 검증 없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현실 검증을 해드리고 이게 아니다라고 해도 또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성격 장애자라고 이렇게 분리를 갖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상담한 이런 분 중에 자기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이 독약을 이렇게 밥에다가 넣어서 나를 해치려고 이렇게 독사를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이건 내 생각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현실 검증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며느리가 어떤 행동을 나한테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독사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해치는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며느리가 지은 게 밥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감은 거나 약간 색깔이 다른 밥이 있다. 저거는 분명히 독약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시 현실 검증을 들어갔어요. 만일에 이제 그래서 자기가 깜정 약간 색깔이 있는 이 밥을 이제 꺼내놓고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존해 있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먹었다면은 내가 분명히 며느리한테 독살 당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시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검증을 해보죠. 이렇게 만일에
이게 독약이 거기에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까만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독약의 성분상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또 이렇게 다른 밥도 이렇게 오염시킬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가실 이렇게 확률이 많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그런데도 이제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굽히지 않고 이게 그 독약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거기에 딱 이렇게 뭉쳐 있어 가지고 그것만 내가 꺼냈기 때문에 나는 살았어요. 이렇게 분명히 며느리는 나를 갖다가 해치려고 그래요. 이제 이러면서 한 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피해적인 생각을 현실 검증 없이 이렇게 믿는 거 이거를 피해 망상증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현실에 검증되지 않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믿고 이제 그것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망상증 환자다 뭐 이렇게 심하게는 얘기하거나 또 이렇게 정신이 분열증 그러니까 현실과 이렇게 조율되지 않는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항상 내 생각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거는 현실에 이렇게 맞는 합리적인 생각인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감정은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다. 예, 느낀다는 말을 표현했다고 해서 이게 감정이 아닌 거죠. 내 느낌에는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거는 뭐 내 생각에는 네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 이게 그 감정이지 느낀다는 말을 표현해서 꼭 이렇게 이 감정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내 생각에는 네가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것보다 내 느낌에는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게 느낌이란 말을 쓰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네, 그런 거는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로 보면은 느낀다는 말을 썼다고 해서 이게 사고는 아니다라는 거를 감정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해요.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기 전에 감각 첨부와 사고를 표현하면은 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한테 대해서 화가 나. 이제 이런 이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내가 보기에는 내가 너한테 여러 번 뭘 하라고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 보니까 네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화가 나 하면은 굉장히 이 전달력이 이렇게 이렇게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전부 다 생략하고 나 너한테 짜증나. 너한테 이렇게 화가 나서 참 너는 이게 답답한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야 이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감각정보 사고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라고 해보니까 오히려 이 감정이 많이 순화되더라고요. 야, 너는 막 정말 화가 이렇게 부글부글해. 뭐 이제 이렇게 그 감정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꼈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요걸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해준 거를 없는 거 보니까 네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짜증나고 이렇게 화가 나. 이제 이러면서 아까 같이 막 부글부글하고 견딜 수가 없고 막 미치고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이런 감정이 이렇게 안 나오고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보니까 내가 지금 사실은 좀 짜증나는 감정이네. 또 서운한 감정이네. 이렇게 되면서 감정이 이렇게 순화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보고 어떤 생각에서 불안하고 우울한지. 그러니까 뭐 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 감정하고 나하고 일치시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우울해.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죠.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이 자아의 수레바퀴를 보면은 내가 이 자아의 수레바퀴의 주인인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남자 이게 친구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다가 나를 갑자기 헤어지다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누가 나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울하고 나는 우울한 감정이고 이게 절망스러운 이 감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와 이 감정과를 이렇게 분리해주는 이제 이런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심리치료 기법에서 이야기 치료 이제 기법이 있는데 이야기 치료의 이제 기법의 그 핵심은 감정과 나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는 우울해. 이게 이제 정확한 얘기가 아니다. 나는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나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나는 이걸 느끼고 있으니까 나는 이, 이 감정을 안 느낄 수도 있다.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생각을 이렇게 바꿔서 감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돼서 그 우울한 감정이나 이 불안에 내가 이렇게 확 빠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도 나한테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지만 이 감정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이 감정이 순화되고 또 이렇게 감정을 대처할 만한 이런 그 능력이 이게 생겨진다. 그다음에 이게 손이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할 경우에 감정에 관한 이 단어 선택은 이 신중하게 이렇게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이렇게 문화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어에서는 I'm angry with you. 난 당신한테 이렇게 화가 나서 자녀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좀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나 아빠한테 많이 불만해. 뭐 화가 나.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그 한국 그 아빠들은 약간 권위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가 어디다 대고 이렇게 불만이야. 또 아내가 당신한테 불만스러워. 어디다 대고 불만이야. 너 그러면 뭐 나하고 살지 마. 뭐 이렇게 나올 이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불만에 불쾌해. 같은 뭐 이러한 이 감정이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좀 속상해. 나 이렇게 요즘 이렇게 보면은 좀 당신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속상해. 이제 이러면은 좀 이렇게 순화된 이 표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속상하다라는 이 말의 이렇게 표현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적용돼요. 근데 제가 이 속상하다는 말의 뜻이 뭘까라는 걸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정확한 해석일지는 모르겠지만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즉 내장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데 이 감정이라는 거의 그 신체적인 신경학적인 이 반응은 두뇌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미주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내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실망스러운 생각을 하면은 그게 내장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느끼면은 내장이 상합니다. 이게 속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아프고 이제 이런 것들이 속상하다는 이 반응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문화권에서 보면은 또 여성들이나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윗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할 때 아빠 나 이렇게 속상해. 이거는 신체적인 증상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래? 라고 이렇게 좀 순화해서 이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나 이렇게 불쾌해. 그러면은 약간 좀 공격적이고 어른들한테 이렇게 불손한 듯한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이렇게 좀 순화적인 이 표현을 좀 이렇게 하시라. 뭐 아빠 나 이렇게 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답해. 어떤 데는 좀 이렇게 짜증나거나 좀 힘들어.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좋은데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뭐 아빠가 내 약속을 한다고 하면서 안 지켜주는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아빠 나 그냥 정말 이렇게 화가 막 치밀어 올라. 뭐 이렇게 표현해서 감정이 선택하는 단어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지나치게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지혜도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렇게 그 자학의 이 수레바퀴 위해서 이렇게 이 감정을 묘사해서 이렇게 그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된 내 감정을 이렇게 나누는 거 이제 이런 세 가지 영역에 이렇게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대화할 때 어떻게 소망을 또 나누고 너의 어떻게 행동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있을 건지 거기에 관해서 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